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 암표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암표 판매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엔 확실히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이 소식과 함께 뉴진스 사태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암표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연한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암표 가격이 500만 원이 넘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암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연 등이 잘 못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엔데믹 되면서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응해서 5배 내지 10배 이상의 가격이 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0만 원대의 그런 티켓이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팬미팅 티켓 같은 경우에도 변호식 사례를 보게 되면은 무려 이제 900만 원까지 갔습니다. 저게 말이 되는 가격인가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 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20%가 암표를 사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팬 입장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티켓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올해 3월부터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게 암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단적으로 구매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반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계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이 암표를 이렇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밖에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표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경범죄 처벌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징벌금이 너무 적다라는 20만 것이죠. 원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습성이라든지 영업성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반복해서 했느냐, 아니면 수익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 관련 단체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개인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표 행위를 재테크로 생각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SNS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접촉을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암표 행위를 이제 금지하는 근본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처벌이 쉽지 않고 빠져나가기가 쉽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권익위도 이거 더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문체부가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법을 어떤 방향으로 좀 강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일단 가장 우선이 암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걸 각인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암표를 구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처벌 규정도 좀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또 이제 급진적인 것이 바로 암표 수익을 몰수 추징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분화해서 처벌하겠다. 예를 들면 암표 수익을 1억 원을 취했느냐 아니면 10억 원을 취했느냐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조치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해외에서는 이 암표 문제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사실 암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예를 들면 10%, 20% 허용하는 그런 이제 한도 내에서의 허용 교류도 있지만 대체로 강하게 처벌한다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 이게 N인데요. 이제 9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랙핑크의 티켓이 1,7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적발 시에 50배 하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300만 대만 달러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만 같은 경우는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만의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의 갈등이 다시 법적 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의 사내 이사에 다시 선임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이게 이제 대표로 다시 선임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얼마 전에 여도의 새로운 체제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물러나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수순이 있거든요. 예. 11월 2일까지 사내 이사로 다시금 재선출해야만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1월 2일까지 사내이사를 이제 임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서 봤을 때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일단 다시 임명을 하고 그 이후에 예. 그동안에 2026년 11월까지 예정돼 있던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고 미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법원에 호소를 해서 예. 대표직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이브 측이 이걸 들어줄 리가 조금 만무한데 사실상 거절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도어의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은 법정 다툼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예. 민희진 체제를 다른 체제로 하고 특히나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도어는 그동안 민희진 대표 체제에서는 제작과 경영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성과를 일정 정도 보이는 건데 앞으로 새로운 체제로 가겠다고 하니 아마 하이브의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뉴진스의 행보에 관련돼 가지고 과연 행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프로듀싱이 될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법적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